안녕하세요. 체육학 박사 낑아입니다. 저는 석사 논문을 시니어 스포츠로 쓰면서 50대 이상 분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바른 자세와 척추 건강을 위한 재활운동을 가르치면서 육수, 양념, 간을 하나로 담은 3-1-1 한식, 조미식품, 감미가를 개발, 제조, 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70세 김태수 선생님이 혈관 건강 경고를 받은 뒤 하루 사과 한 개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 과정을 담았습니다. 사과가 혈관에 좋다는 말도 있고, 당뇨 환자는 먹으면 안 된다는 말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명확한 기준과 용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김태수 씨는 왼쪽 팔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손을 움직여 보니 감각은 있는데 뭔가 무겁고 저린 느낌이 계속되었고 가슴 한가운데가 눌리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119를 불러야 하나 아니면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까? 손은 이미 전화기를 향해 뻗었다가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나자 조금씩 저림이 풀리고 태수 씨는 가까스로 일어나 거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새벽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태수 씨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이제 정말 오래 못 사겠다. 그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혼자 중얼거린 그 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 겪고 계신가요? 새벽이나 아침에 왼쪽 팔이 저리고 무거운 느낌, 계단 오를 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느낌,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도 수치가 잘 안 떨어지는 답답함, 건강 정보를 봐도 뭐가 맞는지 몰라서 혼란스러운 마음, 그리고 가족에게 건강 이야기를 해도 무심하게 넘어가는 서운함.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병원은 이틀 뒤에야 예약이 잡혔습니다. 그동안 태수 씨는 왼쪽 팔이 조금만 저려도 손목을 주무르고 가슴이 답답하면 깊게 숨을 쉬며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 커졌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즘 팔 저리거나 가슴 답답한 적 있으세요? 네, 새벽에 한번 그리고 계단 오를 때도요. 콜레스테롤 약은 드시고 계시죠? 네, 근데 수치가 잘 안 떨어져요. 의사는 잠시 차트를 보더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결과를 보면 경동맥에 플라크가 조금 쌓여 있습니다.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80이니까 정상 범위를 많이 넘었어요. 동맥경화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태수 씨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럼 위험한 건가요?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생활 습관 안 바꾸시면 5년 안에 큰 문제가 올 수 있어요. 특히 식이섬유 많이 드시고 나쁜 콜레스테롤 줄이셔야 합니다. 식이섬유.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수 씨는 약국에 들러 콜레스테롤 약을 받았습니다. 약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머릿속엔 의사가 한 말만 맴돌았습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드세요. 그게 뭘 먹으라는 건지, 얼마나 먹으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사과, 양파, 등 푸른 생선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태수 씨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을 끄고 유튜브를 켜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뇨 환자, 과일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썸네일에는 사과 사진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영상을 누르자 자극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과에는 당분이 많아서 당뇨 환자가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태수 씨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까 텔레비전에서는 혈관에 좋다고 했는데 유튜브에서는 혈관에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영상은 더 무서웠습니다. 이 음식 먹으면 혈관 막힙니다.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60대 이후 과일 먹으면 독이 됩니다. 태수 씨는 유튜브를 끄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아내가 사다 놓은 사과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젊을 때 회사에서 야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가 사과를 깎아서 내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몸에 좋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그 사과가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 씨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사과를 꺼내야 할지, 그냥 두어야 할지, 아니면 버려야 할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 씨는 여전히 냉장고 문을 열고 사과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한 손에는 사과, 다른 손에는 스마트폰. 유튜브 검색창에 사과 혈관이라고 쳤습니다. 영상이 수십 개 쏟아졌습니다. 사과 혈관 청소부. 하루 사과 1개, 콜레스테롤 뚝. 그런가 하면 사과 당뇨 환자 최악의 선택. 고지혈증 있으면 사과 절대 금지. 태수 씨는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을 내려놨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이었습니다. 얘들아, 나 요즘 사과 먹는다고 했잖아. 근데 유튜브 보니까 당뇨 환자는 먹으면 안 좋대. 너희도 조심해.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어머, 나도 그거 봤어. 진짜 무섭더라. 우리 나이엔 뭘 먹어도 조심해야 해. 그냥 약이나 잘 먹고 살자. 태수 씨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확신이 없는데 남들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 씨는 다시 유튜브를 켰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검색했습니다. 사과 진실. 그러자 알고리즘이 하나의 영상을 띄워줬습니다. 썸네일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제목도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사과 1개, 혈관에 좋을까? 나쁠까? 의학 논문으로 같이 확인해 봅시다. 영상 길이는 18분. 태수 씨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차분한 목소리, 깔끔한 배경, 손에는 종이 한 장.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코치 이담입니다. 오늘은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사과가 좋다, 나쁘다 말이 많은데요. 저는 오늘 의학 논문과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사과가 혈관과 콜레스테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태수 씨는 화면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이담 코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먼저 혈관과 콜레스테롤의 관계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혈관은 고속도로처럼 혈액이 흐르는 통로인데요.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건 이 고속도로 벽에 기름때가 쌓이는 겁니다. 그럼 길이 좁아지고 혈액이 흐르기 힘들어집니다.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했던 말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콜레스테롤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이게 혈관 벽에 쌓입니다. 반대로 HDL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이게 쌓인 콜레스테롤을 치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화면에는 간단한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혈관 그림에 LDL은 빨간색, HDL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HDL이 LDL을 치워주는 모습이 애니메이션으로 보였습니다. 태수 씨는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의사가 말한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세요가 바로 이 뜻이었구나. 이담 코치는 이어서 사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팩틴이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사과가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담 코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에게 사과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사과의 당분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조절하셔야 하고요. 또 공복에 사과만 드시면 위산 분비가 과도해져서 속이 쓰릴 수도 있습니다. 태수 씨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담 코치의 말은 유튜브에서 본 자극적인 제목들과 달랐습니다. 좋다, 나쁘다로 단정 짓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사과는 절대 금기식품도 아니고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당뇨가 심하지 않고 공복이 아니라 식사와 함께 드신다면 사과는 혈관 관리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태수 씨는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고지혈증인데 이 영상 보고 사과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공포 마케팅에 속아서 사과 끊었는데 이제 다시 먹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됩니다. 태수 씨는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이해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이담 코치의 채널을 구독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 씨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잡았습니다. 오늘 사과가 무섭지 않게 되었다. 이담이라는 사람의 영상을 봤는데 처음으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 것 같다. 내일부터 사과를 먹어보기로 했다. 단 공복이 아니라 오후 간식으로 견과류랑 같이. 노트를 덮고 태수 씨는 냉장고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식탁에 올려놨습니다. 내일 오후를 위해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태수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담 코치의 채널 소개란에 적힌 온라인 상담 신청 링크를 눌렀습니다. 신청 폼을 작성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상담받고 싶은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세요. 태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70세이고 고지혈증과 동맥경화 초기 단계입니다. 최근 검사에서 경동맥에 플라크가 쌓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식이섬유를 드시라고 했는데 유튜브를 보니 사과가 무섭더라고요. 이담 코치님 영상을 보고 조금 이해는 했는데 제가 정말 사과를 먹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 건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사흘 뒤 이메일이 왔습니다. 태수님 신청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줌으로 상담 가능하실까요? 태수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목요일 오후 2시. 태수 씨는 컴퓨터 앞에 앉아 줌 링크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이담 코치가 나타났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보다 더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수님. 이담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반갑습니다. 태수 씨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담 코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선생님을 환자로 보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보고 진행할 겁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목표가 뭔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해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수 씨는 그 말에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이담 코치는 하나씩 물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약은 얼마나 드셨어요? 3년 정도요. 최근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땠나요? 180이라고 들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언제 하셨어요? 지난주에요. 플라크가 쌓였다고 들었어요. 혈압은요? 수축기 140, 이완기 90 정도요. 당뇨는요? 공복 혈당이 115 정도라서 전 단계래요. 이담 코치는 메모를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 상태는 콜레스테롤과 혈관 건강 관리가 필요하고 당뇨 전 단계라서 혈당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네요.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사과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담 코치는 화이트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담 코치는 화이트보드에 혈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혈관은 이렇게 속이 빈 관처럼 생겼습니다. 혈관 벽이 깨끗하면 혈액이 잘 흐르는데요.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이 혈관 벽에 기름때처럼 쌓입니다. 그럼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이 흐르기 힘들어지면서 심장과 뇌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태수 씨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콜레스테롤은 왜 쌓일까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식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이고 배출하는 걸 도와줍니다. 이담 코치는 화이트보드에 장 그림을 그렸습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적절히 드시면 LDL 콜레스테롤이 조금씩 낮아지는 겁니다. 태수 씨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식이섬유를 드시라고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담 코치는 이어서 사과를 설명했습니다. 사과 한 개에는 식이섬유가 약 4g 정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팩틴이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리고 사과에는 폴리페놀, 케르세틴 같은 항산화 성분도 들어 있어서 혈관 염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태수 씨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뇨 환자는 사과 먹으면 안 좋다는 말이 나온 건가요? 이담 코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과에는 당분이 들어있긴 한데요. 사과의 혈당 지수, 그러니까 GI 지수는 36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아요. 다만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루 1개 정도는 식사와 함께 드시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사과를 먹되 단백질이나 지방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 몇 알 또는 우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태수 씨는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사과 견과류. 이담 코치는 화이트보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당뇨 전 단계라서 혈당 관리가 필요하긴 한데 사과를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1개 정도는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에서 크게 부담되지 않아요. 오히려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사과를 먹어도 되는 거네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먹는 방식과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담 코치는 새로운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선생님만의 오후 루틴을 만들어 볼까요? 태수 씨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루틴이요? 네, 매일 오후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혈관은 규칙적인 관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후마다 혈관에게 청소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담 코치는 종이에 시간표를 그렸습니다. 오후 2시 50분, 가벼운 스트레칭 5분. 목, 어깨, 다리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태수 씨는 메모했습니다. 오후 3시, 사과 1개와 견과류 56알. 또는 사과와 우유 1잔. 오후 3시 15분, 집 앞 공원 걷기 20분. 태수 씨는 종이에 시간표를 옮겨 적었습니다. 이걸 매일 하는 건가요? 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혈관은 규칙을 좋아하거든요. 태수 씨는 종이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3시, 내 혈관과 약속된 시간. 이담 코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문구네요. 그 문구 꼭 기억하세요. 상담이 끝나고 태수 씨는 종이를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태수 씨는 거실로 나가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풀었습니다. 5분이 지나고 냉장고에서 사과와 견과류를 꺼냈습니다. 사과를 씻는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혈관이 더 막히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담 코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과는 절대 금기식품이 아닙니다. 태수 씨는 천천히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아삭한 식감, 달콤한 맛. 견과류도 함께 씹었습니다. 오후 3시 15분, 집 앞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밤에 왼쪽 팔은 저리지 않았고 오히려 평소보다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둘째 날, 태수 씨는 같은 시간에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과를 먹을 때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어제는 괜찮았으니 오늘도 괜찮겠지. 그리고 오후에 나른함이 줄어든 걸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후 3시만 되면 졸렸는데 오늘은 오후 내내 정신이 맑았습니다. 셋째 날, 태수 씨는 오후 루틴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재봤습니다. 수축기 135, 이완기 88. 완전히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조금 낮아진 숫자였습니다. 태수 씨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3일째, 13,588. 조금 낮아졌다. 6주가 지났습니다. 태수 씨는 매일 오후 2시 50분에 스트레칭을 하고 3시에 사과와 견과류를 먹고 3시 15분에 걷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재진 날이 왔습니다. 의사는 혈액 검사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180에서 155로 낮아졌어요. 꽤 좋아진 겁니다. 뭐 하신 거 있으세요? 태수 씨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오후마다 사과 먹고 걷기 하고 기름진 음식 줄였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대로 생활 습관 유지해 보세요. 약도 계속 드시고요. 태수 씨는 병원을 나오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큰 병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였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피부 톤이 밝아졌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태수 씨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 잘하고 있어. 몸이 조금 나아지면서 태수 씨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마주했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왜 나는 평생 나를 돌보지 않았을까? 왜 회사 일만 하느라 내 몸을 망쳤을까? 어느 날
아내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오후마다 사과 먹고 운동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많이 낮아졌어. 정말 다행이다, 여보. 영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내가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을까? 젊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영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어디야?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태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이담 코치와 다시 상담을 했습니다. 태수 씨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털어놨습니다. 코치님, 저 평생 회사 위에 살았는데 내 몸은 왜 이렇게 방치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억울해요. 이담 코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 억울함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과거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선생님 몸이 좋아지는 건 가족에게도 선물이에요. 우선순위를 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태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선순위요? 네, 지금부터는 남 눈치 보며 건강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으려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말이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태수 씨는 종이를 꺼내 인생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20대 입사, 30대 승진, 40대 과장, 50대 임원, 60대 은퇴, 그리고 70대 근처에 처음으로 적는 단어. 나. 태수 씨는 그 글자를 보며 울었습니다. 어느 주말 손녀 서연이 놀러 왔습니다. 서연은 중학교 2학년 유튜브와 틱톡을 즐겨보는 세대였습니다. 오후 3시 서연은 할아버지가 스트레칭하고 사과를 먹고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응, 할아버지 오후 루틴이야. 서연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영상으로 찍으면 유튜브에서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태수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뭐 그런 걸 해. 하지만 서연은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번만 찍어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서연은 할아버지의 오후 루틴을 짧게 찍었습니다. 스트레칭하는 모습, 사과 먹는 모습, 걷는 모습, 그리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70세 할아버지의 오후 3시 루틴 혈관과의 약속. 서연은 할아버지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태수 씨는 화면 속 자신을 보며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기 있게 보이네? 며칠 뒤 서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영상 조회수 2,000 넘었어요. 태수 씨는 놀라서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조회수 2,500, 댓글 45개.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고지혈증인데 따라 해보겠습니다. 할아버지 모습 보니 저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네요. 이런 영상 더 올려주세요. 태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같이 살아보자고 손 내미는 사람이 되었구나. 영상이 조금씩 퍼지면서 딸 수진도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영상 봤어요. 응, 서연이가 찍었어.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솔직히 아빠가 건강 얘기할 때마다 부담부터 느꼈거든요. 근데 영상 보니까 아빠가 스스로 잘 해내고 계셔서 너무 고마워요. 태수 씨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수진아, 아빠 이제 괜찮아. 아빠가 아빠 몸 챙기는 거니까. 네, 아빠. 저도 오후에 사과 먹어볼게요. 아들 민호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영상 봤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민호야. 아버지, 나도 오후에 사과 하나 사 먹고 회사 다녀올게요. 태수 씨는 웃었습니다.
가족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구나. 몇 달 뒤 큰 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 재검사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태수 씨는 검사복을 입고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혈액검사, 심전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예전 같으면 불안에 떨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혹시 수치가 안 좋아도 나는 다시 방법을 찾을 거야. 일주일 뒤 결과를 듣는 날,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플라크 크기는 큰 변화 없고 LDL 콜레스테롤은 계속 낮은 상태 유지하고 계시고요. 이 정도면 지금처럼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완치가 아니라 아쉬워했겠지만 이번에는 꾸준이라는 단어가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병원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태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수치만 보며 절망했는데 이제는 내 노력을 같이 보게 되었다. 집에 도착해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크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혈관이 아니라 인생을 회복하기로 했다. 매일 오후 3시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수 씨는 여전히 약을 먹지만 약만 믿지 않습니다. 오후 사과와 견과류 그리고 걷기 루틴은 몸에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는 시니어들이 직접 올린 나의 오후 루틴 영상이 모여 작은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태수 씨는 손녀 서연에게 부탁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찍어줄 수 있어? 서연은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태수 씨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의학적 팩트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팩트가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하면 절반짜리일 뿐이에요. 저는 사과 한 개로 혈관보다 먼저 마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나와의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일부터 우리 같이 오후 3시에 만나기로 해요. 하루 사과 한 개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끝났고 서연은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수 씨는 창밖을 보며 웃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또다시 혈관과의 약속을 지키러 갈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음식. 혈관과 콜레스테롤 건강을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사과 외에도 양파, 귀리, 보리, 콩류, 브로콜리, 당근이 좋습니다. 또한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도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시고 필요하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운동.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루 2030분 정도 빠르게 걷기, 가벼운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에는 5분 정도 준비 운동을, 운동 후에는 정리 운동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강도를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후 3시가 인생 2막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